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상임위원회 간사 황재옥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자리 마련을 봤습니다. 민주평통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두 분,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그 다음에 이승환 사무처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2020년에 민주평통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2017년만 해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끝내고 같은 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었습니다. 굉장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때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에는 모든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교류 협력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또 어떤 불안감 또 불확실성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두 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특히 2019년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그 직전까지의 기대와는 영 반대 방향으로 끝나면서 말하자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가 급전직하 냉각되기 시작했고 북미 관계는 신경전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 북 간에 주고받는 그 말이라든지 일종의 신경전을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아마 연말쯤에서 뭔가 새로운 그 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은 2019년보다는 좀 나은 상태로 우리가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이 결착 상태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 한반도 그와 관련된 탈냉전의 의지와 정책이 확고한 때가 그 어느 때보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완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육해공 그 3면에서 이 서로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고 긴장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부분에 이 합의들이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비록 금강산광이나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좀 남북관계 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8년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훈풍이 불었던 한 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안보상 불안정 요소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2017년 3분기만 해도 55.5%의 수치를 보였고 2018년에 남북관계가 활성화됐을 때 2분기 때는 21.4%를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꼈던 그 어떤 체감 온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남북관계, 그러니까 북미 간의 비핵 협상들이 지연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먼저 사무처장님 부탁드리죠. 지금 현재 북한의 기본적인 생각은
작년에 3번의 정상회담을 했고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뭔가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를 푸는 거를 북한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정한 성과나 변화가 있어야 남북 관계에서 이 약속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진행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이러저러한 만남을 가져봐야 북쪽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약속을 이렇게 철석같이 했지만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한과 대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그 약속 불이행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려고 해도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 다르고 실무 관료들 입장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북미 수교, 평화협정 이걸 해주고라도 비핵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각이지만 실무 관료들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거기에 상응 조치 내지는 반대급부를 줘도 늦지 않은데 왜 대통령이 서두르는가 이러면서 실무자들이 계속 견제를 가하니까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걸 좀 불안해하는 그런 국내 여론들을 의식한 나머지 속도를 못 냈죠. 네, 지금까지 한 분은 정부에서 한 분은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북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던 두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민주평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주평통에 묻는다. 함께 보시죠. 민주평통이 뭐 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을까요? 네, 질문을 들어보니까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로 갈 수 있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핵을 포기하고라도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지금 입장으로 정했고 그것을 당대회 형식으로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대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종전하고 불가침을 보장해달라. 그럼 얼마든지 핵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것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의 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교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활용.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되면 미국이 수교해주고 평화체제 보장해주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국가 발전 전략을 어떤 경제로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지요? 네, 2018년 4월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1978년에 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열었던 이 4개 현대화 노선을 선언한 등소평 연설과 많은 부분의 키워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 안전과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협상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민 한 분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고통이랄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다시 우리 정부 비난하고 얼마 전에는 금강산에서 다시 철거하라고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4.27 선언, 9.19 선언에서 철석같이 약속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조업 재개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좀 화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벌써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북쪽에서는 이제는 지원 형식의 협력은 지원은 필요 없다. 자존심 상한다. 협력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은 남쪽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동 운영 방식으로 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큰 소리는 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강산을 가면은 1년에 30만 명 이상이 갑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개방을 해봤지만 외국 사람들은 20만 명이 안 와요. 한국에 가야만 그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글쎄 뭐 시민사회가 뭐 별도의 독자적인 어떤 해법을 갖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운영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좀 서로 이 협력하는 이런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로서는 역시 근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근본 문제는 사실은 군사 문제, 안전 문제죠. 좀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2022년까지는 일단 좀 연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좀 노력들을 민간에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이번 특히 한일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이 공공외교 역량의 약화가 사실은 약점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민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민간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한반도 평화외교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총체적인 이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좀 기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아직도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2020년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4월 총선, 8월에 도쿄올림픽 아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11월 미국 대선이 연이어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과연 19년에 지체되었던 이 남북 관계를 좀 더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 될지. 지금 4.27 선언과 9.19 공동선언의 핵심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 세 가지 3대 경협 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협의는 하되 이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후에 미국이 양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은 남북관계는 적어도 복원될 겁니다. 또 하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도 이거 굉장히 북한한테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소위 신한반도 경제 지도, 그 다음에 평화 경제, 이것을 비로소 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하면서 남북관계 신뢰를 복원해내고, 그리고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 안보, 군사적 안전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최소한 현재와 같은 쌍중단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조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우리 정부가 각각의 부분에서 확실한 역할을 해내고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내고, 민간 차원에서도 역시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까지 밀고 가는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9기) 민주평통이 출범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19기) 민주평통은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높였고, 국민 참여 공모제를 통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 민주평통이 어떤 실천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 국민과 또 자문위원님들께 마지막 메시지 두 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평통은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걸 정책화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 사명이랄까 역할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국민들 속에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바로 2020년에 정부가 3대 경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그것을 밀어줘야만 되는가, 지지해야만 되는가를 국민들 속에서 이해시키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해외 교민들께서도 그 나라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도록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좀 역할을 해주시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가 중요합니다. 그쪽 사람들과도 꾸준히 접촉을 하는 노력을 우리 해외 교민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32년 남북 서울 평양에서의 공동올림픽 성사에 각별히 좀 이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자문위원들의 건의가 현장에 기반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건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2045년 분단 100년이 되는 시기에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또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나아가는 이런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인프라는 사실은 이 공동올림픽 추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포괄적인 유엔 제재 면제를 공공성을 무기로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해외 동포들이 서울이나 국내로 들어와서 개성, 평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 환경을 구축해서 평화 관광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서 이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저희 민주평통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의 역진을 방지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지속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그 필요성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노력들을 19기 자문위원들께서 생활 현장에서 곳곳에서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